아침 햇살이 레이스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베개 옆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6시 30분.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지켜온 기상 시간이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가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는 복도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 사진, 가족 여행 사진. 저는 그 앞을 지나칠 때마다 미소 지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액자를 손가락으로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겠지. 아들은 미국에, 딸은 부산에 살았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자기 삶을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물을 끓이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작은 정원에 장미가 피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심었던 나무였습니다. 5년 전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저는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물을 주고 가지를 치고 때로는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여보, 올해도 예쁘게 피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만이 보였습니다. 저는 36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퇴직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무료했습니다. 아침마다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리듬을 찾았습니다. 독서, 산책, 가끔 옛 제자들과의 만남. 소박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았지만 정돈된 가구들, 햇빛 잘 드는 거실, 아늑한 작은 서재.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집은 저의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꾸민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란 곳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문 배달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웃집 박 선생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영자 선생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는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옆집에 살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신문을 펼쳤습니다. 부동산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 고가 매입 같은 문구들이었습니다. 요즘 동네에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창밖에서 까치가 울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소리였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까치가 울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지. 저는 고개를 들어 새를 바라보았습니다. 까치는 담장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편함에 들어있을 한 통의 편지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리라는 것을. 그날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내일 집에 갈게요. 미영이랑 같이요.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 부부가 함께 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찾아온다니 반가웠습니다.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아무거나 괜찮아요. 엄마 음식이면 다 좋죠. 전화를 끊고 저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재료를 샀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나물도 준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닦고 또 닦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바빴는지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며느리 미영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들어와. 배고프지?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흐뭇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모이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갈비찜을 상에 올렸습니다. 아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젓가락질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실 때였습니다.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 온 건 사실 할 얘기가 있어서예요. 그래. 무슨 일인데? 아들은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집 명의를 저희한테 옮기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세금 문제도 있고요. 나중에 상속할 거 미리 하면 편하잖아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요즘 증여세가 올라서요. 지금 하면 절세할 수 있대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니? 갑자기가 아니에요. 엄마 이것저것 알아봤어요. 지금이 제일 좋은 타이밍이래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키운 아이가 맞나 싶었습니다. 엄마는 아직 건강해.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그래도 되죠. 명의만 옮기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냥 여기 계시면 돼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준비해온 대사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 집은 왜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아들이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너희 돌아가거라. 엄마, 잘 생각해봐요. 우리한테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에 섞여 아들 부부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젖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안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장미가 저녁 빛에 물들었습니다. 남편이 심은 나무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꾼 집이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잖아요?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구겨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해맑게 웃던 모습이었습니다. 무언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천장에 작은 얼룩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때 공 던지다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그때는 화를 냈습니다. 지금은 그마저 그리웠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시계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잖아요?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진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들의 돌잔치 사진, 입학식 사진, 결혼식 사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입에 넣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몸무게가 줄어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뺨이 홀쭉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옛 동료 정미가 전화를 했습니다. 영자야, 오랜만이다. 점심 같이 먹을래? 저는 거절하려다 마음을 바꿨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더 괴로웠습니다. 식당에서 만난 정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잠을 좀 못 잤어. 요새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얘기를 꺼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미가 갑자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어제 순이 만나고 왔어. 순이, 우리 같이 근무하던. 응, 요양원에 있더라.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순이는 우리보다 5살 어렸습니다. 아직 70도 안 된 나이였습니다. 왜 요양원에? 아들한테 집 뺏기고 갈 데가 없었대. 며느리가 모시기 싫다고 했대. 정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영자야, 순이 보니까 너무 딱하더라. 방에 혼자 앉아서 창밖만 보고 있어. 말도 별로 안 하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순이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제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집만 있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자식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정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근데 순이가 그러더라. 자기가 멍청했대. 미리 알아봤으면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방법. 응,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도가 있다던데 순이는 너무 늦게 알았대. 저는 정미를 쳐다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제도? 잘은 모르겠어. 순이 말로는 복지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대. 근데 미리 해야 한다던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와 햇빛과 꽃향기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벽에 손을 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계속 압박하면 어쩌지? 며느리가 더 심한 말을 하면 어쩌지? 결국 명의를 넘기고 나면 어떻게 될까? 순이처럼 요양원에 가게 되는 건 아닐까?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장미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심었던 나무였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평생 지켜온 거야. 쉽게 포기하면 안 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옆에 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못 키운 건 아니야. 세상이 각박해진 거지. 하지만 당신은 포기하면 안 돼. 그날 밤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분노가 일었습니다. 왜 내가 쫓겨나야 하지? 내 집인데. 저는 베개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법이든 뭐든 방법이 있을 거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동네 복지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담 받고 싶은데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순이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집을 지킬 겁니다. 복지관 상담사는 친절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어르신, 명예 이전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일단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을 지키시려면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상담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족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하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팔아서 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을 지키려다 순이처럼 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중개인은 집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집이네요. 위치도 괜찮고 금방 나갈 겁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적당한 가격에 팔고 싶어요.
일주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정원이 정말 예쁘네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 집에 또 다른 가족이 산다는 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임대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곳을 찾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소개받은 곳이었습니다. 월세도 부담 없었습니다.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그 전에 아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너 시간 있니? 할 얘기가 있어. 명예 이전 결정하신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집 팔기로 했어. 뭐라고요? 내가 팔아서 내 노후 준비할 거야.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농담이시죠? 아니야. 이미 계약했어. 우리랑 상의도 안 하고요? 그게 말이 돼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내 집이니까 내가 결정했어. 엄마 혼자 사실 거예요? 어디서? 임대 아파트 구했어. 걱정 안 해도 돼. 전화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다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아니야. 이게 나한테 맞는 것 같아. 그 돈은요? 우리한테 주실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